일단 제재분업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아도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어떤 제도든 간에 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득실을 잘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의견들을 들어보면 너무 실이 되는 부분, 손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부분이,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돼서 요것만 잠깐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자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재 분업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노인 정액제의 투약 구간에 대한 손실은 발생이 됩니다. 그건 팩트예요.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될 것이냐, 이 부분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투약하고 있는 비율이 대략 65세 이상 환자 중에 한 40%에 대해서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한의원 10군데가 있으면 그 중에 한 4군데 정도에서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투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전체 환자보다 놓고 보면 대략 한 16%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약가를 제외하고 2만원에서 25,000원 사이니까요. 그 중에 약가는 마진이 없잖아요. 약가를 제외하고 우리가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해가 되는 이 예상 손실액이 대체로 580억에서 이건 논란이 좀, 어느 기준을 잡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데 450억 후반에서 뭐 많이 잡고 있는 그 분들은 800억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인 정액제 구간 제재 분업을 통해서 노인 정액제 투약 구간이 사라진다고 하면 과연 이런 손실만 예상이 되느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재 분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진찰료의 상승 부분입니다. 진찰료가 뭐냐면요, 우리가 혹시 보험청구 이렇게 차트 클릭해 보시면 초진 누르면 바로 뜨는 금액 있죠. 어떤 환자들 재진 체크하면 바로 뜨는 금액 있죠. 그게 진찰료거든요. 그 진찰료가 지금 양방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방은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진찰료에 처방료가 따로 있었어요. 처방료가 따로 신설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처방료를 진찰료랑 믹싱을 해버렸습니다. 처방료가 따로 없어지고 진찰료 자체를 통으로 올려줬어요. 그게 지금 한의와 양방의 차이가 대략 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도 제재 분업을 하게 되면 우리도 처방료만큼의 진찰료를 상승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찰료를 지금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건 의약분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받고 있는 페널티거든요. 근데 의약분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제재 분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페널티를 풀어줘야죠. 그럼 진찰료 부분에서 3,000원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럼 이 3,000원이 증가를 한다고 했을 때 회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노인 환자들 어차피 정액 구간을 묶어서 축소 청구하고 있는데 진찰료 올라가면 뭐 하겠냐, 그게 진짜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통계를 뽑아봤어요. 65세 이상 빼고 65세 이하, 그리고 우리가 축소 청구에 부담이 없는 환자분,
어떤 환자분이 있습니까? 자동차 보험 환자들 있죠. 자동차 보험 환자들 혹시 진료비 많이 나올까봐 실제로 시술을 해놓고도 축소 청구하시는 원장님들 알 계시잖아요. 자동차 보험 환자들 진찰료가 3,000원씩 올라가면 그 금액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한의계 전체의 파이가 어느 정도 되죠? 200억이 좀 넘게 됩니다. 이게 2017년 통계인데 2018년, 2019년 지금 아까도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자부시장이 계속 한방자부시장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상승될 여력이 있는 거고요. 또 의료급여 환자, 의료급여 보호 환자요. 의료급여 환자도 축소 청구하시는 원장님들은 거의 없으시죠. 오히려 우리가 시술한 행위를 최대한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한테 그 진찰료가 3,000원씩 올라가면 그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도 160억이 넘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한 400억 정도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65세 이하 환자들, 물론 65세 이하 환자들도 축소 청구를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긴 하셔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65세 이하 환자의 내원 비율을 따져서 진찰료가 3,000원이 상승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계산해 보면 1,800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안 된다고 해도 일부 축소 청구를 감안한다고 해도 노인 정액제 구간 삭제로 인한 손실액보다는 진찰료 3,000원 상승시키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그 부분을 훨씬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죠? 노인정액제 투약 구간 지금 몇 년 만에, 10몇 년 만에 지금 조정된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조정되려면 노인 의료 정책이 변화가 없다고 하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쭉 흘러간다고 해도 이 구간이 한번 다시 조정이 되려면 또 10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결국 계속 2만원, 25,000원에 계속 묶여 있어요. 노인 진료비에 대해서. 그런데 진찰료가 상승되는 부분은요, 매년 수가 인상이 되잖아요. 뭐 3% 올해는 3% 됐죠? 뭐 낮을 때는 뭐 2.1%가 되기도 하고 3% 넘게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인상률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물론 그 뭐 단자리 퍼센트니까 당장은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는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5년, 10년을 누적시켜 놓고 보면 3%씩, 아니 2.5%씩 10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이걸 뭐죠? 이자 이렇게 공미로다 붙는 거 아니고 그냥 단미로다 계산을 해도 10년이면 25% 상승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인정액제 투약 구간은 10년 안에 그만큼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정책이든 간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뤄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중앙적으로 고려해서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정액제 그 투약하시는 비율이 40%예요. 10개의 한의원 중에 4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깡시골에서 한의원 하고 있는데 노인 비율이 70% 뭐 넘고 그럽니다. 투약하고 있거든요. 당장 이거 손실이 발생하면 저 같은 경우는 타격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진찰료의 상승은요, 10개 한의원이면 10개 한의원이 다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 평균을 봐서도 손해볼 게 없는 거고요. 그럼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에 비중을 둬야 될까요? 일부를 위해야 될까요? 전체를 봐야 될까요?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개개인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정책을 고안하고 추진하고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또 가급적이면 아주 최상층이나 하위층이 아닌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제재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뭐 강원도 한의사의 밴드도 있고 각 분야별 뭐 카페나 이런 데도 있으니까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하는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할 수 없는데 긴 시간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